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나스닥 ETF인 QQQ와 나스닥 기반 배당 ETF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QQQ는 가장 기본적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이고요. 패시브 ETF이고 분기마다, 즉 1년에 4번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QYLD는 커버드 콜 ETF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ETF로 현물 보유량만큼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100%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운영 방식은 패시브이고요. 월마다 약 1%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분배 재원이 남더라도 매월 1% 이내로만 분배금을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PQ, JEPQ는 이미 JEPI, JP ETF로 큰 성공을 거둔 JP모건에서 나스닥 버전으로 낸 비슷한 ETF입니다. 완전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고 운용력이 퀀트를 기반으로 나스닥 100에서 일부 종목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커버드콜 구성 방식도 직접 커버드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ELN 연계로 콜옵션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비중은 20% 이내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액티브 ETF이고요. 매 월마다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분배율은 주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충 7%에서 11% 사이로 현재는 9.24%의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QQY는 디파이언스에서 출시한 초고배당 ETF로 매일매일 나스닥 100 초단기 풋옵션을 매도하고 남는 현금으로는 미단기 국채를 보유해서 조금의 안정성과 분배율을 더 가져가는 ETF입니다. 초단기 풋옵션을 자주 매도하는 만큼 액티브 ETF이고요. 역시 매 월마다 분배금을 지급하고 분배율은 60-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 이상의 분배금이 나오는 초고분배를 진행하는 ETF입니다. QDT는 QQQY와 비슷한 운용 방식으로 초단기 옵션을 매도하고 단기 국채를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20% 이내로 매도해서 20% 이내 커버드 콜을 유지하고 있고 초단기 옵션을 자주 매도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특이하게도 분배금을 분기나 월마다 주는 것이 아닌 주마다 매우 자주 지급하고 있고요. 이 포워드 분배율을 계산할 때 가장 최근의 분배율을 기준으로 연 분배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30%대에서 60%대까지 매번 일정하지 않은 분배율에 따라 1년 포워드 분배율이 넓은 범위 내에서 표시됩니다. 현재 기준, 즉 마지막 분배금 기준으로는 57.78%의 연 분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5개 ETF의 전체 성과를 비교하겠습니다. 긴 기간으로 볼수록 더 정확한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서 좋지만 QDT가 2024년 3월 7일에 출시한 오래되지 않은 ETF이기 때문에 이 날짜로부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PR, 즉 프라이스 리턴 그래프고요. 단순히 주가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QQQ는 가장 큰 하락률과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QDT와 QQQY는 분배금을 지급할 때마다 큰 분배 이 발생하는 만큼 주가로만 보면 쭉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QYLD와 JPQ는 중간 정도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형 ETF를 소개하고 있는 만큼 주가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배당금 재투자를 포함한 TR, 토탈 리턴 그래프입니다. 주기마다 들어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 토탈 리턴 그래프입니다. 3월 7일부터 6개월 정도 기간의 성과는 QDT와 QQQ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QDT는 8.17%로 8.07% 상승한 QQQ를 조금이나마 앞지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세 ETF QYLD와 JPQ 그리고 QQQY는 비슷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지수인 나스닥 100을 추종하지만 각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만큼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2024년 4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스닥이 쭉 상승했던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겠습니다. 시장 상승 시 변동성이 가장 큰 QQQ가 가장 크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49%가 상승했고요. QDT의 상승은 17.44%로 어느 정도는 상승을 따라오는 모습이고 QQQY와 JPQ는 중간쯤, 그리고 QYLD는 상승분을 거의 따라오지 못하는 6.92%의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하락 시기를 보겠습니다. QQQ가 13.44%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여주는 동안 아까 상승장에서는 성장이 가장 부진했던 QYLD는 하락 시에는 가장 훌륭한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7.60%로 절반보다는 조금 더 하락했지만 그래도 거의 반 정도 막아주는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5가지 ETF 중에서 가장 변동성 자체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QDT는 상승할 때 잘 따라간 만큼 하락할 때도 잘 따라가서 QQQ와 가깝게 빠졌습니다. JPQ와 QQQY는 올라갈 때는 그만큼 따라가진 못했지만 떨어질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QQQY가 조금이나마 더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횡보했던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그래프인데요. QQQ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0.11%로 거의 제자리를 지켰고 QDT도 이번에도 QQQ를 잘 따라가면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QYLD, JPQ, QQQY는 횡보장에서 좋은 성과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옵션 인컴 전략답게 기초 지수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성과를 기반으로 총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QQQ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나스닥 100인 만큼 늘 가장 격한 상승과 격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고요. QYLD는 100%의 커버드콜 구성인 만큼 정석적인 커버드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분은 대부분 포기하고 하락 시에는 또 상당히 방어하고 이론상 횡보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JPQ는 나스닥을 80%나 가져가는 구성 대비해서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도 크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중간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JPQ는 프라이스 리턴 기준으로 주가만 보면은 어느 정도 배당도 주면서 준수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에 좀 더 집중하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구간으로 찍어보면 QQQ보다 TR 기준으로도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로 한 점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QQQY는 상승도 방어도 중간 정도 따라가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고배당을 받으면서도 기초 자산보다는 저변동성에 노출되기를 원할 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QQQY는 ITM, 즉 인더머니 풋옵션을 액티브하게 매도하기 때문에 기초 지수인 나스닥 100이 매도한 풋옵션의 행사가까지만 빠지지 않는다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현물을 전혀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도 몇 달 보유하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QQQY는 신기하게 플러스가 찍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QQQY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QDT에는 반대로 초고배당을 받으면서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즉 더 고변동성으로 따라가고 싶을 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모두 QQQ 기본지수와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도 매 주마다 배당을 잘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QDT는 2024년 3월 출시로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근 나오는 고배당 ETF들이 출시 초반에만 힘을 주고 초반에만 좋은 성과를 뽑아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시장의 상승은 늘 길고 강해왔지만 하락은 비교적 짧고 약해왔다는 점입니다.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기초자산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이는 옵션 인컴 ETF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초자산을 이긴 사례가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랬다는 데이터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미국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믿는다면 큰 변동성을 견디면서라도 QQQ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배당형 ETF는 장기 시색 차익보단 패시브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 나는 꼭 나스닥을 투자하면서도 배당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멘탈 관리를 위해 저변동성과 추가 매수할 현금을 제공하는 이런 장기 투자의 유리한 특성들을 높게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세나 특수한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주가는 덜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배당으로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전략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상품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출시 연도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전략이 점점 액티브하게 변하고 좀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고 수수료도 높아지고 분배율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의 니즈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게 일종의 ETF 시장의 발전 같습니다. QYLD까지만 보더라도 커버드콜이 처음 등장했을 때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은 맞지만 매우 수동적이고 무언가 잘 따라가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잘 따라가면서 배당도 잘 주는 제피 이후로 커버드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D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배당이라는 점이 특이해서 지켜보면서 뭐 어떻게 될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분석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성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신생 ETF들은 검증된 이전 성과가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겠지만 앞으로 나올 또 다른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ETF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런 ETF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